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합동과정에 재학 중인 명륜 흰고래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이상훈입니다. 저희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보험 상품 개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험 상품명은 다음처럼 보시는 것처럼 오토노머스 소프트웨어 인슈런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상품의 배경과 저희가 이 상품을 제안하게 된 목적, 그리고 이 상품을 제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희 상품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와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율주행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사물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에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 쟁점을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기술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는 AI가 몰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법적인 제도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주행 상태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다른 곳을 보다가 사고가 난 뒤 깜짝 놀랍니다. 얼마 전 벌어진 실제 상황으로 최근 이런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이 운전을 안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행위의 주체가 사람에서 소프트웨어, 즉 사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그 자율주행 사물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로 자율주행 사물을 만들어낸 제조사 측에서 책임져야 할 것인지가 현재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상품 제안을 통해서 그 불분명한 사항을 조금 더 불분명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이 상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됐을 경우에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운전 시간 동안에 개인이 독서를 한다든지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러한 자율주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제 자율주행 사물 보유자가 지게 될 것이고, 이 자율주행 사고는 자율주행 보유자가 그 사고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불안감 또한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오토노머스 소프트웨어 인슈런스를 그 자율주행 사물에 가입시킴으로써 리스크를 보험사로 전가시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서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보험 산업 또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저희 상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품은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가정 하에서 상품을 개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을 것,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가정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규가 개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법규가 제정된 나라에서는 자율주행 사물 보유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으며 최근 몇몇 나라에서는 그 책임을 제조사에게 지게 한다든지 혹은 제조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처리를 구상할 수 있게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률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하에 두고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상품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소지자에 한해서 개별 기계, 장치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게끔 허가하고 있으며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험 계약의 흐름은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제조사 혹은 소프트웨어사로 정하여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상품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품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소프트웨어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담보할 것이며, 다음으로 배상 책임 담보 범위 및 자기 부담금을 조정함에 따라 그 보험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고 원인이 부품의 기계적 결함인지 혹은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결함인지 불명확할 경우에는 자율주행 사물 탑승자가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 모두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보험료 차등화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는 그림처럼 위험 수준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그 수준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 약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이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아래 5가지 특별 약관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운전자 치료비 특약. 운전자 치료비 특약은 자율주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자율주행 사물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특별 약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자율주행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고로 대인 혹은 대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탑승자도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 약관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다음으로 미수기 특약은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과정까지 운전자가 이 자율주행 사물 조작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운행 전에 이제 운전자의 자율주행 사물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다음으로 점검 할인 특약. 점검 할인 특약은 당해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점검 인증 시 다음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인데요.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징상 오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점검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 특별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2개 배상 책임 특약과 담보범위 설정 특약은 앞서 보험 상품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상품을 개발했을 때 장단점을 SWOT 매트릭스로 한번 분석해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를 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저희의 강점과 기회를 모두 살린 부분에서는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 선점도 가능하고 빠른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축한 인프라를 분석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강점을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ST 전략입니다. 다음은 내부적으로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기간까지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상품에서 가정한 완전 자율주행까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국내 보험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정부의 법 개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의 약점을 조금 보완하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WO 전략인데요. 자율주행 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고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제 보험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자율주행 상용 가속화에 따라 단기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여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보험료율을 적합하게 재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WT 전략입니다. WT 전략에서는 경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서 상품 설명드렸을 때 기계적 기술적 결함이 불명확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적 기술적 결함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요. 사고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자율주행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사의 협업 체결 및 시험 운행을 통해 사전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위험 수준별 그룹핑을 하여 그 그룹별로 보험료율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론은 향후에 정부 지원에 의해서 법 개정이 되고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앞서 기대 효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와 제조사가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보험 산업 또한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경제에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품의 가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참고로 그 자율주행하면 이제 5단계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5단계가 지금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혼자서 가는 경우, 4단계 정도가 비상시기가 아니면은 자율주행을 하고 비상시기에는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 3단계가 지금 보면은 대부분 사람이 다 개입을 하고 굉장히 편리한,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런 경우에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지금 생각하시는 상품은 어느 단계를 지금 연구에 두고 만드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에 있는 단계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를 가정하에 두었고요. 저희가 이 상품을 좀 개발하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분께 좀 여쭤본 결과 현재는 2, 3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 3, 4단계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 4단계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개입이 된다면
저희 상품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상품에서는 운전자 개입이 아예 필요 없는 5단계를 가정하고 상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테슬라 정도는 지금 4단계 자율주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상품 거꾸를 보시면 이 미숙이 투력이라는 게 운전자 조작 실수에 의한 사고 보상인데 제가 볼 때는 5단계가 되면 5단계인데 운전자가 개입을 하면 불법이에요. 이건 음주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상을 내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행사법 위반인 것 같아요. 자동차법 위반. 5단계라면. 네. 그리고 있는 점검 특약이 있잖아요. 요즘 이게 차 가지신 아빠의 힘을 보면 요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운 안 받습니다. 자동기업 다 보내줘요. 그냥 다운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면 할증을 내야 돼요. 그거 받아서 할인을 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상품 보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 사회 자율주행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 많이 하시고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동차 쭉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 범위라든지 아까 그 단적으로 지금 제일 처음에 보험 가입 주체가 회사라고 지침을 딱 해놨던데 그것도 아마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를 사는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제조사가 실제로 보험 가격에 차값에 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뭐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 완전히 없어지고 제조물 배상 책임만 남는 건가요? 네,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예. 완전 자율주행이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랑 저희가 제안한 보험이랑 같이 공존하는 네,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자동차 보험 시장이 지금 100이라고 그러면 뭐 20, 30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대입할 거고 7, 80은 이제 제조물 배상 책임을 넘을 건데 어떤 점에서는 보험사는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저기 보면은 기대효과에 보험사는 발전한다고 나중에 결론이 나왔는데 어떤 측면에서 발전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자동차에 국한된 상품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것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야에서 보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보험이라는 한 가지 분야를 새로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더 보험 산업이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A 제조사하고 B 제조사하고 차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소프트웨어가 더 우수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도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측정되고 할인 할증이 되나요? 제조사별로? 그거는 저희가 할증은 제가 처음에 가정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차가 운행되는 차가 다 자율주행 차여서 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의 비율, 그 사고의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별로 회사별로 위험 수준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다음 보험료를 따로 측정할 때 그 위험률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차가 사고가 났을 때의 경우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